양양자 최고위원이 일단 당 지도부 일괄 사퇴를 주장하는 그 대목인데 일단 그 네. 양양자 최고가 또다시 우재준 최고에 의해서 당 지도부 사퇴를 거론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광한 최고가 받은 것까지 다 우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그 영상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 물러나줘. 이러면 물러나야 하나요? 아전 인수식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미숙한 정치를 하는 철부지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좀비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당신은 좀비다. 이 지도부는 좀비다. 그러니까 조광한 최고가 한마디 치트키를 또 꺼냈어요. 외계어를 쓴다. 요즘 이제 꼰대스럽지 않게 상대방을 면박 주기 위해서 외계어 쓰고 있니라고 했는데 양양자 의원 발언 중에서는 그렇게 외계어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양양자 최고위원 발언 중에서는. 그래서 궁금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러분 리얼미터 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느낌이 여러분 성경을 보셨을 겁니다. 십계명을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영상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뭐 사실 제일 급해요. 아, 네, 그렇죠. 네, 뭐 그 저기 조광한 최고나 뭐 김민수 최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친한계가 급하다 하는데 우린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급할 게 없는 게 사실 장동혁 최고 임기가 내년 7월인데 예. 원내대표 경선이 내년 6월에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뭐 끝까지 버틴다고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내년 7월까지 간다 그럼들 그럼 내년 6월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개혁파가 원내대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고작 7표인데 3, 4명만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다수가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내년까지면은 3, 4명 무조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내대표 그냥 아주 그냥 소장 개혁파 정점식 원내대표 말고 예. 소장 개혁파 원내대표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 임기 끝내고 내려가면 그때 돼서 전당대회 하고 해도 우리는 돼요 사실. 근데 지금 박상수 네. 변호사님 그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장동혁 대표와의 지도부가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이거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낙관적인 게 그보다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지도부가 바뀌고 비대위체가 될 거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서 드리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왜냐면 예. 그래서 지금 급한 건 네.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그렇죠. 정점식 예,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고작 7표 차이로 이제 친윤계가 예. 장동혁 대표 지금 밀어내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원장 정점식 원내대표가 임명하죠. 예. 비대위원 정점식 원내대표가 다 구성하죠. 예.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원장도 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친윤계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7월까지 버텨버리면 그러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가 다 소장개혁파한테 넘어가는데 예. 내년 7월이 되면 총선 8개월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공천권까지 쉼없이 그냥 소장개혁파한테 그냥 다 넘어가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에 예. 자기다리에 힘이 아직 조금 남아 있을 때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싸움이지 장동혁 대표가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 조광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의원님과 장동혁 대표의 싸움으로 장동혁 대표 그렇게 만들고 싶죠. 예. 그렇게 해서 반한 연대로 해가지고 지켜고 나가고 싶은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급하죠. 예. 지금.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안 내려올 거니까 절대 안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 어쨌든 근데 물러나게 한다는데 우재준 의원이나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뭐 계산하면서 안 물러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신동욱, 김재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박상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하신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점식 원내대표 내지는 뭐 최신파의 설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래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그 궤적을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예.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카드가 있죠? 그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예. 닥치는 선거는 뭐 총선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치력으로 발휘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끝까지 그 정치력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김재원 최고랑 신동욱 최고가 나는 장도혁 대표랑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내년 7월까지 가. 예. 그러면 내년 6월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무조건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은 장도혁 대표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도 아니고 사실상 정점식 원내대표 손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오케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정동식 원내대표라면 제가 김재원 의원을 예. 설득하겠어요. 김재원 최고를. 네. 예. 내 지역구 줄게. 당 살리자. 통영을 네. 그런 통큰 결단을 네. 예.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뭐 그쪽 다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조직인이 많이 줄 테니까 더 이상 이러지 말고 당 살리자.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고. 같은데. 네. 아니 뭐 방법이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상상력인데. 근데 제가 이게 국민 상식이죠 사실. 예. 이게 국민 예, 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갔으면 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뭐 이런 게 미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정말 절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급하면 통한다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또 정치다. 맞아요. 믿을 수 네. 있게. 그리고 요 상황이 가면 갈수록 친한 게 유리하다는 건 저 100% 공감해요. 예. 왜냐하면 지지율은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선관위 이슈 같은 큰 게 없는 이상. 예. 저는 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오늘 리얼미터를 보십시오. 거기 리얼미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리얼미터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좀 역전을 했죠. 44.3. 민주당 38.0.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네. 이 숫자 나름대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긴 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저 오랜 여론조사 기간은 쭉 보면 일종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심지어 저게 44.3 대 38.0이면 오차 범위 바깥으로 간 거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특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이런 마주 참사 속에 지지율이 부쩍 올라갔네. 민주당이 부쩍 떨어졌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독립 기관인데, 예. 근데 그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법을 찾아보진 않으시니까, 예. 네. 이재명 정부 선관위 이런 짓을 했네,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이렇게 투영이 됐던,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네. 참정권, 헌정상 기본권 침해 유린에 대해서 분명히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고 정부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 거기와 연관된 듯한 모습들이 다 투영이 돼서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당했다. 무엇보다 장도혁 대표가 전략을 좀 잘 쓴 게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거기서 재선거라든가 부정선거 목소리를 막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마치 본인의 공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아니다. 왜냐하면 반사 이익인 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그 재선거로 인해서 빠른 대처를 못해서 예.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대처 못해서 그 못한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인데 마치 본인을 잘한 것처럼 이거를 어떤 도구로 숫자적 지표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고 전형적인 아전 인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 민주당 입장에서요? 네. 저는 이제 이 여당은, 집권 여당은 어떤 책임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네. 대통령 같이 해서인데 야당의 기능은 견제, 감시, 균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